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AMPN 글로벌의 전 정석호 마케터 이상민 마케터입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라이브 주제는 이제 컨설팅 사례로 알아보는 네이버 검색 광고 A2G입니다. 저희가 이제 광고 대행사에서 지금 업무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광고 컨설팅에 대한 문의를 주시고 거기서 이제 많은 문의를 남겨주시는데 아무래도 네이버 검색 광고에 대한 문의가 좀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그렇죠? 네, 맞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네이버 검색 광고 관련돼서 남겨주시는 그런 문의들 저희가 몇 가지 준비한 거 답변을 드리고 시간이 좀 남는다면은 그 외적으로도 여러 광고에서도 문의 남겨주시는 건들 한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 그 상민 마케터님은 네. 이전에 사업을 직접 해보셨잖아요. 사업을 여러 번 했었는데 이제 제가 지금 마케터다 보니까 마케터로서 한번 일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캠핑 용품을 직접 판매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기 바로 전에 이 상품은 되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광고를 사업을 했었고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네이버 또는 뭐 카카오 등의 광고를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뭐 아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접하기도 가장 쉬웠고 그리고 배우기도 가장 쉬웠던 네이버 검색 광고를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럼 근데, 사업을 그럼 진행하셨을 때는 네, 그 온라인 쪽 광고를 같이 진행하신 거죠? 네, 그렇죠. 직접 하신 건가요? 제가 직접 했고 이제 전문적인 뭐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제 보통 유튜브 아니면은 블로그 같은 곳에서 공부를 많이 했었죠. 근데 아무리 광고를 해도 이제 한계가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꾸준히 계속 했어야 됐는데 이제 그렇게 공부만 하다 보니까 제 사업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맞아요. 아무래도 저희 워낙 이제 소상공인 분들도 네. 많이 하시니까 연락을 주시면 항상 하시는 얘기들이 이제 내가 혼자 뭐 마케팅 학교 보면서 공부 많이 했는데 네. 이게 한계점이 있다. 그리고 사실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런 이제 뭐 물건도 보내야 되고 뭐 네. 발주도 넣어야 되고 여러 가지 네. 일이 있는데 광고적인 부분까지 네. 본인이 직접 하게 되면은 네. 이제 그런 리소스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되게 많이 버겁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맞아요. 온라인 마케팅을 저희 쪽에 이렇게 맡겨주시려고 의뢰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러면 이제 상민 마케터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캠핑용품 사업을 하셨을 때 네. 그 광고를 좀 진행하면서 네. 좀 애로사항 같은 게 있었나요? 여러 사항이라 하면은 이제 많은 지금 광고주분들이 느끼는 거랑 같을 텐데 뭐 광고 클릭률이 안 올라간다던가 뭐 품질 지수가 안 올라가니까 이게 광고비가 너무 많이 누수가 되는 것 같고 전환율도 낮으니까 이제 체류 시간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테스트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사업을 처음 시작한 저로서는 뭐 동료가 많이 없고 직원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제가 혼자 다 했어야 됐던 부분이 사실 시간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지금도 네. 말씀을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많은 문의를 주시는 것들이 대부분 비슷할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가 좀 많이 들었던 것 중에서 하나는 일단 광고 품질 지수 네. 낮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냐. 사실 이거 같은 경우가 네.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 이제 CPC가 네. 1, 2위 업체를 비교했을 때 1위 업체가 1,000원, 2위 업체가 900원일 경우는 당연히 이제 1위 업체가 네. 당연히 위에 있는 게 맞는 건데 그렇죠. 보통 이제 A, B 업체라고 칭해볼게요. A 업체가 1,000원, B 업체가 900원의 CPC를 정해 놓았을 때 A 업체가 당연히 1위에 노출되는 게 맞는 건데 B 업체가 1위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품질 지수의 영향인 건데 사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 광고주 그 차량용품을 다루는 광고주 같은 경우도 네. 이제 그 품질 지수가 대부분 7칸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차량용 모쿠션 이런 메인 키워드에서도 네. 입찰가를 뭐 800원 정도만 걸어놔도 되게 상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네. 그만큼 이제 비용을 좀 많이 절감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이제 품질 지수가 낮은 경우는 올릴 수 있는 방안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게 뭐 클릭률을 높인다, 전환율을 높인다, 뭐 치료 시간을 높인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뭐 유튜브를 통해서 알고 있는 내용인데 사실 많은 분들도 다 시도를 해봤을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안 올라가니까 이제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걸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품질 지수는 이게 절대적인 수치를 상승시킨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상대적인 수치를 상승시켜야 합니다. 품질 지수 관련 문의 중에서도 다시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클릭률이 2%인데 왜 안 올라요? 전환율이 5%인데 왜 안 올라요? 이런 식으로 문의를 주시는데 이런 절대적인 수치 이상이 넘어가면 오른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그게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거를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 이제 품질 지수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네. 이제 뭐 네이버 측에서 너네 이거 어떻게 하면은 품질 지수가 올라갈 수 있어라고 명시되어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맞아요. 저희 마케팅 학교 채널에도 이제 다른 마케터 분들이 이제 품질 지수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올려주시는데 우선은 대부분 보면은 이제 뭐 판매 건수 그리고 이제 리뷰 이런 거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품명이랑 그 카테고리의 매칭도 요런 부분에 결국은 이제 그리고 유입이 얼마나 됐는지 이 유입이 됐을 때도 단순히 이제 이탈률을 꼭 어느 정도로 체크를 하는 건 아닌데 체류 시간이나 페이지 뷰가 그만큼 많이 나와야지 이 품질 지수 자체는 AI가 그 점수를 매겨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요런 게 다 긍정적인 영향을 줘야지 품질 지수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광고주의 품질 지수를 올릴 때 단기간에 올리는 건 사실 좀 불가능한 면이 있고 맞죠. 판매가 폭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약속을 못 드려요. 대신에 우리가 이제 이런 품질 지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물건이 많이 팔려야 되고 노출이 잘 돼야 되고 클릭을 잘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소재적인 부분이라거나 이제 상세 페이지 같은 부분을 어떻게 개선을 시키는지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는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업체인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품질 지수가 2칸이었어요. 품질 지수가 2칸이었는데 2칸이다 보니까 입찰가를 그 한 3,000원 정도로 세팅을 해도 거의 광고 노출이 6위권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좀 비싼 입찰가를 가지고 상위 노출 시키는 게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선택을 한 게 이제 그럼 1례사 한 5만 원을 걸어놓고 이제 그 보통 그 저희가 이제 쇼핑 검색에서 그 세팅되어 있는 그 소재를 삭제를 하면은 품질 지수가 원복이 돼요. 다시 4칸으로 된다는 4칸이 말씀이신 돼요. 거죠? 근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4칸이 되어도 하루 만에 원래 품질 지수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사실 네. 품질 지수가 6칸, 7칸이면은 삭제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2칸, 3칸 그러니까 안 되니까 대부분 광고주 분들이 그냥 4칸으로 다시 만들려고 네. 삭제를 했다가 다시 세팅을 하시는데 맞아요. 이 경우는 원래대로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생활용품 광고주도 똑같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1에서 5만 원 무조건 쓰고 소재를 삭제 후 다시 세팅을 했어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만약에 이거를 유입자 수를 일정적으로 받고 네. 판매가 일어나면은 유입자 수를 일정적으로 받고 일정하게 받고 판매가 일어나면은 지수가 안 떨어지지 않을까? 근데 제가 이 당시에 이제 그 물건을 사면은 사은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해가지고 네. 좀 나름대로 좀 유입자 수를 받으면서
물건을 판매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4칸에서 이제 3칸으로까지는 하락을 했는데 이 5만 원을 가지고 네. 한 2주 정도를 했어요. 이거 5만 원 가지고 2주 정도를 광고를 진행을 하니까 결국 이제 6건까지 상승이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게 3,000원으로 광고를 집행을 한다 할 때 이제 5만 원이면 사실 큰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5만 원으로 그냥 짧은 시간 동안 예산을 걸고 광고를 집행했더니 6칸으로 상승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워낙 네. 경쟁도가 있는 상품이다 보니까 네. 5만 원 가지고 가면 광고 금방 꺼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네. 광고 노출 시간대를 네. 아예 전환이 잘 나오는 저녁에만 노출. 저녁에 보통 전환이 잘 나오죠. 이 상품은 그랬어요. 네. 유독. 그래서 7시부터 11시 이런 식으로 네. 이제 5만 원. 이거는 그냥 매출 안 나와도 몇 주 동안 해보자. 유입자 수를 받는 게 목적이고 여기서 만약 판매가 되면은 좋은 거. 이런 식의 마인드로 사실 어떻게 보면 광고주 네. 입장에서는 그 5만 원을 투자를 한 건데 일주일만 해도 35만 원이고 네. 투자를 한 건데 여기서 이제 지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좀 품질지수 개선 사례가 됐던 거죠. 물론 요거 같은 경우는 원래 경쟁도가 심하다 보니까 로아스 자체는 이제 200% 초중반밖에 나오지 네. 못했어요. 근데 사실 요 제품 같은 경우는 그 정도 로아스가 나와도 결코 이제 적다고 무시할 수 없는 로아스라서 좀 최근에 네. 좀 재미를 봤던 그런 사례입니다. 품질 지수를 높이는 좋은 사례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뭐 이런 게 있고 이제 저희가 그다음 많이 받는 질문 유형은 이제 클릭률이 가장 많이 클릭률이 하죠. 너무 낮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냐? 이 질문인데 네. 요거는 사실 제 마케터 분들은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요거는 맞아요. 사실 어떤 그런 해결책이 있을까요? 이게 일반적으로는 클릭률이 높기 위해서는 뭐 홍보 문구를 잘 작성해야 된다, 이미지를 잘 바꿔야 된다 이렇게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시도를 안 해보진 않고 문의를 주진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맞아요. 대표님들도.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 배제하고 말씀을 드려요. 저는 역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이게 네이버 검색 광고는 말 그대로 검색 기반의 광고인데 그 검색어에 담겨 있는 소비자의 니즈를 가지고 소재를 수정해 본 적 있냐라고 질문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은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정말 많이 받아요. 여러분들은 이 질문을 이해하셨나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볍고 접어서 다닐 수 있는 휴대용 캠핑 의자를 판매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대부분은 경량 접이식 휴대용 캠핑 의자 이러한 형태로 상품명을 보통 작성합니다. 근데 소비자들은 경량 접이식 휴대용 캠핑 의자라고 검색을 할까요? 아니죠. 대부분 경량 캠핑 의자, 접이식 캠핑 의자, 휴대용 캠핑 의자 이러한 형태로 검색을 하는데 이렇게 검색을 해도 결국 하나의 상품이 검색되지만 소비자의 니즈는 같을까요? 아니죠. 경량 캠핑 의자라고 검색을 한 사람과 누군가는 또 접어서 차에 넣기 편한 접이식 캠핑 의자라고 검색을 했겠죠. 니즈가 완전히 다르다는 건데 이 경량 캠핑 의자라고 검색한 소비자에게는 경량 접이식 휴대용 캠핑 의자가 매력적일까요? 아니면은 1kg 가벼운 경량 캠핑 의자가 매력적일까요? 홍보 문구 또한 감성 캠핑 의자가 아니라 5살도 들 수 있는 과 같은 조금은 유쾌한 홍보 문구를 사용한다면 클릭률은 더 올라갈 겁니다. 특정 키워드로 검색한 소비자에게는 그 특정 키워드에 맞는 상품명과 홍보 문구가 보여야 한다는 건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질문을 받습니다. 아니 쇼핑 검색 광고는 검색어가 확장돼서 노출되기 때문에 특정 검색어에만 노출시킬 수는 없지 않냐, 파워링크처럼. 이거에 대해 방법을 말씀드리면은 하나의 상품 단위의 캠페인을 생성하고 그 해당 캠페인 내에 해당 상품에 대한 키워드 단위의 광고 그룹을 수십 개를 만드는 거예요.
A 광고 그룹에는 경량 캠핑 의자에만 노출시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 거죠. 요거 같은 경우는 좀 네. 이제 예시를 든다고 하면은 네. 만약에 이제 저희가 캠핑 의자를 판매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지금 방금 이제 상민 마케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캠핑 의자를 판매할 때 네. 단순히 요거를 이제 광고 그룹에 요거 소재를 하나를 집어 넣으면은 여기에 모든 키워드를 노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네. 그쵸. 이제 그룹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만약에 경량 캠핑 의자라는 키워드만 노출을 시키게 저희가 상품명을 정해 놓으면은 제외 키워드는 다른 이제 캠핑 의자 관련 키워드는 노출이 안 되게 네. 막아 두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뭘 뽑을 수 있을까요? 뭐 접이식 캠핑 그렇죠. 의자도 있겠죠. 캠핑 의자도 있고 되게 많아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어떤 휴대용 캠핑 의자도 있을 그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네. 이 그 상품마다 그 메인 키워드가 있고 그 메인 키워드를 토대로 이제 여러 가지 키워드를 발굴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발굴을 해서 좀 개별로 세팅을 하게 되면은 이제 클릭률 개선도 개선이지만 이 경량 캠핑 의자가 만약에 이제 메인 키워드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거 같은 경우 만약에 뭐 1,000원으로 1위 노출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접이식 캠핑 의자가 만약에 세부 키워드인데 얘는 뭐 300원으로 1위 노출이 가능하다 라고 했을 때 이거를 이렇게 분리를 해 놓으면은 결국은 이제 CPC 절감에도 많이 유용한 거죠. 맞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클릭률 개선에는 사실 이제 어쨌든 간에 광고에 대한 그런 소재 그리고 방금 상민 마케팅이 말씀하신 홍보 문구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어그로를 끌어야 돼요. 맞아요. 어차피 나는 이 한 클릭에 막 작게는 뭐 100원에서 많게는 뭐 몇천 원까지도 내가 투자를 하는 건데 단순히 이 사람이 그냥 들어와서 잘못 눌러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여기 호기심을 갖고 특히 이제 네이버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니즈가 확실하신 분들이 검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그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만한 그런 문구들을 구성하고 이미지를 좀 잘 만든다면은 클릭률은 충분히 개선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아무리 이미지랑 홍보 문구를 많이 테스트해도 그거는 이미 많은 분들이 해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사실 개선이 되기가 막 극단적으로 올라가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바꾸다 보면은 결국 클릭률이 뭐 0.5%였던 게 1%, 뭐 1.5%로 상승하기도 하니까 이게 귀찮더라도 많은 사실 테스트가 필요하겠죠. 맞아요. 근데 이제 또 클릭률 얘기가 나오면은 사실 이제 전환율 개선은 그럼 어떻게 해야지? 라고 문의들을 좀 많이 주세요. 요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좀 그 고민이 되는 게 결국 네. 클릭률이고 전환율인데 우선은 이제 클릭률이 어느 정도 나와야지 전환율이 높은 거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만큼 맞아요. 유입자 수가 있어야지 우리 물건을 판매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럼 이제 전환율을 좀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전환율은 사실상 체류 시간이랑 가장 크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네. 이게 체류 시간이 보통 5초냐 15초냐에 따라 같은 구매 의도를 가진 사람이어도 전환율 자체는 매우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전환율 개선은 고체류 시간인데 제 생각에는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개념적인 내용을 조금 더 넘어서 심화학습을 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전환율이 네. 낮다는 거는 그만큼 체류 시간도 낮다는 거라서 네, 그렇죠. 이거를 사실 네. 어떻게 보면 같이 보시는 게 맞을 수는 있어요. 네, 맞아요. 체류 시간이 막 10초 아래가 나오는 상품들도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러한 상품들이 전환율이 높을 수는 사실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게 지금 전환율 얘기를 하다가 이제 네. 저희가 그 전에 클릭률 얘기했는데 그 김건우님이 지금 클릭률이 1.7% 정도인데 네. 전환이 잡혀 네. 있지 않다. 네. 혹시 개선 방향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고 질문을 네. 남겨주셨는데
사실 클릭률 뭐 어떤 업체냐에 따라서 클릭률이 높은지 낮은지는 이게 딱 정해져 있지만 이 정도 클릭률이면 사실 되게 낮다고 볼 수는 없고, 근데 전환이 전혀 안 나고 있으면은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사실 이게 지금 저희가 얘기하려는 네. 전환율 개선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요 질문을 이제 전환율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방금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체류 시간을 높여야 되는데 이게 상세 페이지 수정을 통해 체류 시간이 상승할 때 전환율이 정말 많이 늘어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반드시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하는데 이제 이탈과 체류가 결정되는 건 랜딩 페이지로 유입되는 이후 딱 5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생각을 갖고 상세 페이지를 수정하던가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려면 상세 페이지의 최상단이 충분히 매력적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사실 저 같은 네.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네이버 검색 네. 광고 보고서에서 볼 수 있듯이 네. 뭐 체류 시간이랑 그 방문당 페이지 뷰 그리고 방문당 평균 체류 시간의 지표가 있어요. 네. 이 부분은 이제 페이지 뷰는 랜딩 타고 들어왔을 때 우리 홈페이지에서 이제 몇 번을 클릭을 했냐.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제품을 클릭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베스트 상품 뭐 이런 거 클릭을 할 수 있듯이 몇 번을 클릭을 했냐. 체류 시간은 이제 얼마큼 있었냐는데 저는 사실 이제 제가 봤을 때 이 상세 페이지가 괜찮다. 네. 우리 스토어가 괜찮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페이지 뷰는 3페이지에 3페이지에 체류 시간은 30초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네. 수치가 나오면은 우리 이제 상세 페이지나 그 스토어가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키워드마다 검색어마다 저희가 다 확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효율을 좀 측정할 때는 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긴 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상승시킬 방법을 지금 상민 마케터님이 말씀해 주시는 네. 건데 네. 일단 우선은 그래도 본인 상품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먼저. 그렇죠.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광고주 분들한테 상품에 대한 특징, 뭐 디자인도 있고 기능, 경쟁사 대비, 또 뭐 가격, 그리고 니즈, 뭐 이벤트, 타겟 등 내 상품이 가진 정말 사소한 요소라도 모두 메모해 놓으라고 말을 해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후킹성 있는 문구를 만들던가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빵이 촉촉하다. 빵을 판매하는 업체인데 촉촉하다라는 거를 특징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상세 페이지 최상단에 빵이 촉촉해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매력적이게 느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네. 이거를 단순히 촉촉하다가 아니라 너무 촉촉해서 우유 없이도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빵과 같이 조금 후킹성 있는 문구를 사용해서 적절한 이미지와 함께 상단에 노출시키는 걸 많이 제안을 드려요. 그렇죠. 네, 그렇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체류 시간에 대한 테스트를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기능에 대한 후킹성 문구, 가격, 니즈 모든 게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상단에. 이제 같은 상품임에도 체류 시간에 따라 전환율이 매우 다르다는 건 결국 소비자가 상세 페이지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냥 단순히 잠재적인 구매 의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설득이 되어야 구매를 한다는 거죠. 많은 테스트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상세 페이지를 네. 되게 방대한 양을 넣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사실 네. 그거는 되게 불필요하고 방금 이제 상민 마케터님 말씀 주신 것처럼 상세 페이지는 이제 이거는 저의 경험담이고 사실 이제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직접 적용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제 얘기가 어느 정도 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는 최대 5페이지 정도에서 이제 이탈과 구매가 결정이 돼요. 보통 이게 그 구매 같은 경우는 물론 전환일 수도 있고 장바구니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그 5페이지 내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보통 이제 물건을 구매를 하러 들어왔는데 사람들마다 물론 중요하게 보는 건 다 따로 있는데 개인적으로 성분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물론 이제
유아용품 같은 경우는 우리 아기한테는 좋은 것만 입히고 나쁜 성분이 있으면 안 되니까 성분이 중요할 수도 있긴 한데 저는 그거를 이제 1페이지에 올릴 정도로 그게 중요할까라고 보면은 오히려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게 중요하냐면은 그냥 간단해요. 이제 만약에 우리가 뭐 할인이 들어가거나 할인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이벤트 관련 이벤트 문구 혹은 뭐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리뷰겠죠. 그러니까 저도 뭐 네이버는 쿠팡이든 물건을 구매할 때 리뷰를 좀 엄청 많이 봐요. 네. 물론 이제 리뷰도 광고가 많긴 한데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 사실 좀 그런 광고성 리뷰가 거의 많이 없기 때문에 네. 리뷰를 좀 많이 보고 있고 리뷰 말고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만약에 예를 네. 들어서 자사 물건이 네. 막 몇천 건 팔렸어. 이런 내용? 네. 그리고 그러니까 또 택배 문구도 있을 수 있겠죠. 제품의 특징 네. 그리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 이제 타사 비교 시 우리 제품의 강점과 맞아요. 그리고 내가 고객들한테 줄 수 있는 혜택 요 내용들로 5페이지만 잘 구성을 해도 상세 페이지는 엄청 이제 그런 이제 이탈률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줄어들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런 이제 체류 시간 페이지 뷰도 엄청 개선이 될 거예요. 맞아요. 저는 한 가지 저 이제 작년에 이제 택배 대란이 엄청 심할 때가 있었어요. 그 당시 이제 대한통운이죠, 그렇죠? 이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의 자사는 직접 배달이 가능해서 보통 이제 많은 업체들이 네. 그 원래는 이제 하루 만에 보통 다 배송을 뿌리는데 그게 아예 안 되던 시기였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상세 페이지 1면에 그냥 택배 당일 배송 가능.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우리 광고주가 원래 이거를 늘 하던 건데 네. 이때 그 시기에는 택배 당일 배송이 혹은 뭐 하루 이틀 배송이 아예 안 되다 보니까 네. 여기서 이제 엄청나게 그 들어온 유입에서 이탈률이 엄청 줄었고 전환이 엄청 잘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네.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현 시점에서 그 고객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려운 부분 제일 잘 네. 긁어준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제 우리만의 강점, 줄 수 있는 혜택, 현 시점에서 고객들이 혹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걸 좀 많이 고민을 하는 게 아무래도 좀 좋죠. 이게 뭐를 상단에 올려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사실 그냥 경쟁사 좀 잘 만들어 놓은 아니면 잘 팔리고 있는 업체들의 상세 페이지를 보면은 조금 참고가 많이 될 수 있으니까 많이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막 어떤 분들은 막 디자인을 엄청 막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 계신데 맞아요. 사실 디자인은 그렇게 크게 막 그러니까 물론 디자인도 중요해요. 톤앤배너도 중요하고 근데 뭐 디자인을 엄청 이뻐야지 상세 페이지가 좋은 상세 페이지가 아니고 디자인이 이뻐야지 이탈률이 뭐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뭔가 좀 그런 구성 내용들 그리고 이제 양이 많다면 양도 좀 줄여 보시고 방금 상민 마케터님 말씀처럼 저도 경쟁업체의 상세 페이지를 엄청 봐요. 잘 되는 곳이 있을 수 있고 네. 잘 안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그런 걸 엄청 봐요. 맞아요. 좋은 거는 접목시키고 안 좋은 거는 이제 우리도 이제 쳐내면 되는 맞아요. 거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김건우님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정확히 상세 페이지를 본 거는 아니지만 한번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으시거나 그러시면은 좀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도 오히려 좀 주기적으로 변경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이제 저희 광고주한테는 한 6개월 정도는 최대 이제 변경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네. 꼭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상세 페이지가 문제가 있고 내가 상세 페이지를 바꿨는데 매출도 안 오르고 이탈률도 많아지면은 바꿔주는 게 맞는데 어느 정도 약간 좀 뭔가 느낌이 그런 광고적인 효율 말고도
이제 자연적인 그런 효율도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걸 보았을 때 뭔가 개선이 된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조금이라도 좋은 흐름이 있으시면은 어느 정도 기간을 좀 유지하면서 가지고 가시는 게 맞지 않나 네, 라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네, 뭐 1.7%면은 사실 되게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뭐 광고에 노출되고 있는 상품명이나 홍보 문구 뭐 또는 이미지 같은 게 이미 설득이 되고 있다는 거죠. 저 정도면은. 맞아요. 근데 그 설득돼서 들어왔는데 그 설득을 시키려고 했던 내용이 상세 페이지 상단에 또 있다? 사람들은 이제 더 체류를 하게 되는 요소가 될 수 있죠. 그렇죠. 네, 예를 들면 뭐 시원한 이라는 문구가 광고 노출이 되고 있었다면은 실제로 상세 페이지 내에도 뭐 시원한과 관련된 내용이 또 위에 또 있다면은 이제 소비자들은 더 확신을 갖고 체류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저희가 이제 상세 페이지를 설명드리는 부분에서 말이 좀 많아졌는데 아무래도 이제 상세 페이지가 그만큼 많이 중요하니까 맞아요. 말씀을 드린 거고. 네. 박가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제 혹시 뭐 상민님은 이제 많은 광고주분들 네. 응대하고 네. 연락 많이 받으면서 네. 좀 많이 받아봤던 질문 또 있으실까요? 질문보다는 굳이 뭐 네이버 검색 광고가 네. 아니더라도 네. 어차피 광고는 이제 종합적으로 보는 게 네. 맞기 때문에 네. 그런 질문이 있으면 좀 궁금증을 좀 해결해 줘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질문을 받기 전에 사실 먼저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다 제안을 드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 이미지를 많이 수정들을 하시는데 그 좀 경쟁사들보다 클릭률을 높이기 위해서 근데 이미지를 그냥 자기만 이쁘면은 되는 거로 생각하시는 광고주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거를 그냥 내가 사진 이쁘게 찍어야지 하고 찍는 게 아니라 그 키워드를 검색을 해서 노출되고 있는 기타 뭐 경쟁 업체들의 이미지를 먼저 살펴보는 게 중요하죠. 거기서 이제 좀 눈에 띌 수 있어야 되고 뭐 이거는 근데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상품명, 뭐 홍보 문구도 다 똑같은 거고 사실 뭐 검색 광고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뭐 배너 광고도 다 똑같은 거죠. 이게 사람들이 똑같은 내용을 계속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피로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 거를 클릭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희는 리뷰 수가 적어서 금방 이탈하는 것 같은데 계속 나가는 광고비는 아까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검색 광고 계속해야 할까요? 이것도 되게 네. 많이 문의 주시는 것 중에 하나긴 해요. 네, 맞아요. 이제 리뷰 수 문제도 진짜 네. 이거는 되게 저도 많이 받아봤는데 지금 리뷰 수가 적으면 어떡하냐 라는 질문 많이 하시는데 네. 사실 근데 막 어떤 광고주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떻게 가라로 좀 올릴 수 있는 방법 없냐 라고 문의 주신 저는 네. 일단 그 방법은 좀 비추천드려요. 왜냐면 이제 네이버 자체에서도 네. 이제 그런 리뷰 수를 이제 만약에 작업을 통해서 네. 많은 양을 이제 한꺼번에 올리게 되면은 엄청 좀 검열이 좀 많이 까다로워졌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적발이 되면은 이제 광고 자체를 못 할 수 있을 정도의 맞아요. 퇴출이기 때문에 네. 그런 리뷰는 좀 이제 좀 비추천드리고 다만 이제 검색 광고를 저는 계속 유지를 하는 게 추천을 드리는 게 일단은 검색 광고를 통해서 이제 매출 극대화나 혹은 이제 브랜딩이 목적인 분들도 계시지만 이거 외적으로는 결국 최적화예요. 맞아요. 내 자사를 검색을 했을 때 우리 홈페이지가 상단에 노출되는 것과 혹은 그 외적으로 이 쇼핑 검색 광고나 그러니까 쇼핑 검색 광고를 예로 들면은 이제 1, 2위가 이제 광고 구조이고 그 밑에 이제 자연 노출 구조가 있기 네. 때문에 그 최적화가 좀 잘 되면은 그 자연 노출 부분을 저희가 상위로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저희가 애초에 광고를 진행하는 이유가 결국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광고비가 계속 나가고 있는데 이탈률은 많고 이런 부분들은 좀 걱정이 있으시긴 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최적화를 목적으로 좀 광고를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이게 단순히 지금 우리 박가연님이 말씀하신 그 이탈 자체가 네. 정말로 리뷰 수가 적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상세 페이지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건지 네. 이건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리뷰 같은 경우도
어쨌든 이게 조금씩 쌓아 나가면서 이제 뭔가 이제 그 전환 쪽에서도 저희가 성과를 낸다면은 네. 사실 시간은 좀 오래 걸릴 수는 있어요. 그 리뷰 자체가 많이 없고 맞아요. 지금 우리가 좀 하단에 노출이 되고 있다면 시간은 좀 많이 걸릴 수 있는데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조절해 가면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또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자면은 메인 키워드로 광고를 노출하기보다는 조금 더 확장된 키워드를 통해서 좀 적은 입찰가로 광고를 집행해서 일단은 좀 천천히라도 리뷰를 쌓고 구매 건수를 쌓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키워드는 키워드마다 입찰가가 있고 네. 쇼핑은 여러 가지 이제 종합 점수로 입찰가가 매겨지게 되는데 보통 웬만한 메인 키워드들은 네. 되게 비싸잖아요. 맞아요. 상품들 같은 경우도. 그래서 만약에 이제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우리가 좀 비싸게 CPC를 활용을 하고 있다면은 오히려 배너나 SNS 쪽으로 돌리는 것도 괜찮아요. 맞아요. 사실 이제 배너, 그러니까 DA 매체라고 하죠. 네. 그리고 SNS, 이제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칭하는 네. 광고 매체인데 네. 이거 같은 경우가 좀 낮은 CPC로 많은 유입량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런 쪽을 활용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저는 딱 생각을 하는 게 만약에 내가 유입량을 엄청 끌고 왔는데 판매가 안 돼. 근데 그걸 만약에 개선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네. 판매가 안 돼. 그럼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맞아요. 근데 보통 대부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이제 내가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다 걸고 하는 건데 안 되면은 판매가 되게 만들어야 되고 그럼 결국 이제 전환율이나 이게 뭐 상세 페이지도 뭐 개선해가지고 전환율을 만약에 높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입을 막 받게 되면은 사실 이제 전원 따라오는 거다 보니까 맞아요. 오히려 이제 이런 낮은 CPC를 활용해서 많은 유입량을 받는 게 좋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럼 어차피 전원 판매가 될 수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단순히 이제 보통 이제 중복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네. 아니면 이제 정말 허수라고 하죠. 네. 그냥 의미 없이 막 누르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보통 그래서 저희가 이제 DA나 SNS 같은 경우 보통 이제 한 뭐 3번 5번 그러니까 한 명이 3번 5번 클릭을 하게 되면은 얘만 따로 다시 다른 이제 소재를 활용해서 노출하는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리타게팅이라는 네. 것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CPC가 높으면 이제 리뷰가 없다는 거는 그래도 사업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맞아요. 근데 높은 CPC로 광고를 한다는 건 분명히 부담이 많이 될 거예요. 처음부터 사실 광고주분들이 막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광고비를 사용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낮은 CPC로 유입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으로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네. 결국은 이제 검색 네. 광고가 저희는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 주셔야 하거든요. 결국은 이제 물론 이제 시작을 검색 광고로 많이들 하세요. 네. 왜냐면 되게 좀 접근성도 되게 쉽고 그리고 아무래도 네이버 자체에 그런 이용자 수도 많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요즘 사실 추세가 뭔가 이제 구글 유튜브가 좀 많이 뜨고 있고 네, 맞아요. 사실 뭐 메타는 말할 것도 없죠. 원래부터 인기 있어서. 그리고 이제 연령대마다 딱 특화되어 있는 매체들이 분명히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검색 광고는 깔고 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맞아요. 이거를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고 검색 광고에서 만약에 효율이 안 나온다고 내가 무조건 그냥 다른 매체를 진행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효율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종합적인 좀 컨설팅이 좀 필요해 보이긴 하네요. 그럼 상민 씨 같은 경우는 네. 약간 저는 이건 약간 좀 갑자기 좀 생각이 난 건데 그 대행사에 의뢰하시는 네.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네. 대행사 너네 분명히 이제 광고비 우리가 적게 쓰면은 네. 관리 잘 안 해주지 않냐 네. 이런 얘기가 종종 있거든요. 네, 정말 많습니다. 혹시 근데 네. 그 저는 좀 쾌감을 느꼈던 게 네.
굉장히 좀 낮은 비용으로 광고를 돌리고 네. 거기서 뭔가 성과를 내서 광고비를 이제 증액을 시켰을 때 좀 가장 많은 쾌감을 느꼈는데 혹시 맞아요.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런 경험 사실 여러 번 있겠죠. 그래도 오랫동안 광고를 집행해 왔으니까 저도 월 광고비 예산이 10만 원이 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렇죠.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근데 오히려 그런 분들을 설득하는 게 조금 더 쉬울 때도 많아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렇게 광고비 예산이 적다 보니까 조금 더 확장된 키워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효율이 나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광고주분들도 만족하고 이제 예산을 올리는데 이게 로아스가 나오면은 굳이 광고비 예산을 증액을 안 시킬 이유는 절대 없거든요. 결국에는 로아스가 높게 나오면은 상품 판매가 많이 적게 일어나도 많이 마진이 남으니까 조금씩 올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 이제 네. 10만 원 같은 경우는 사실 네. 너무 비용이 적고 맞아요. 비용이 사실 너무 적으면은 네. 저는 광고를 굳이 그러니까 진행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게 안 한 것만은 못하기 때문에 맞아요. 비용이 너무 적은 경우 사실 그러니까 그 100만 원 이하부터 사실 로아스가 네.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맞아요. 어차피 내가 100만 원 이하로 썼을 때 물건 한두 개 팔리면은 단가가 좀 있는 한두 개 팔리면은 로아스 수치는 크게 올라갈 수밖에 맞아요. 없어요. 근데 결국은 이 로아스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업체의 경쟁도나 광고 비용을 사용했을 때인 거고 그런 소액 광고주 분들 같은 경우는 로아스보다는 전환율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이제 뭐 100만 원 혹은 300만 원 이하였던 광고주 분들이 그분들 같은 경우는 로아스를 아예 안 보지는 않지만 이제 광고를 진행을 그러니까 저희랑 하기 전이랑 후에 그런 이제 그런 결과값이 좀 많이 네. 달라지게 되면은 네. 그런 부분에서는 좀 보고 많이 증액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사실 중요한 거는 성과를 내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한데 그 성과를 내더라도 좀 뭐라 해야 되지? 광고주가 좀 납득이 되는? 그러니까 어차피 모든 매체에서 전환이 나와도 네. 이거는 만약에 사실 네이버에서 전환이 나왔다고 해서 네이버 광고로 전환이 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만약에 내가 네이버랑 DA랑 SNS 유튜브 광고를 하는데 네. 이 광고를 다 진행했을 때 한 명이 여기 다 클릭을 했다가 네.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네이버를 클릭을 해가지고 네이버가 되는 걸 수도 있고 맞아요. 전환값이 네. 혹은 간접 전환 같은 경우는 처음 클릭했을 때 네. 뭐 30일 기준 이런 기준이 있다 보니까 중복으로 전환값 잡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매출 볼륨이라고 하죠. 네. 뭐 전환율 똑같은 광고 비용을 썼을 때 우리가 얼마만큼의 전환율이 나왔고 네. 얼마만큼의 그런 매출 볼륨업이 커졌는지 네.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광고주가 약간 피부로 느껴야지 맞아요. 이거를 좀 증액을 하게 되는 거다 보니까 맞아요. 좀 이제 좀 비용이 좀 적으신 분들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많이 증액을 했던 경험은 있거든요. 그쵸 아무래도 혹시 또 많이 받아본 질문 같은 거 없으신가요? 많이 받아본 질문은 이제 저희는 컨설팅 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컨설팅이 사실 주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저희가 광고 대행사라고 꼭 광고 대행만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스마트 스토어 센터의 주 매니저 뭐 권한을 받아서 뭐 그 상품이 어떻게 잘 최적화되어 있나 이런 부분도 많이 봐드리는데 이제 뭐 태그적인 부분 아니면은 상품 속성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누락이 되어 있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맞아요. 뭐 태그도 뭐 10개 할 수 있는 거 한두 개만 등록해 놓으신 광고주분들도 되게 많고 결국엔 그게 검색어가 되는 기반이잖아요. 검색이 되는. 그렇죠. 그것도 안 돼 있고 또 속성도 뭐 상품이 건강식품이고 당이 안 들어가 있는 무당식품이라면은 무당 아니면 저당식품이라면은 속성에다 체크를 하면은 이제 소비자들은 네이버 쇼핑에서 카테고리에서 저당 상품을 체크해서 구매를 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누락이 되어 있으면은 우리 상품은 노출이 안 되니까 거기서도 좀 남들과 경쟁 업체에 비해서는 노출량이 줄어들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봐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네. 이제 결국은 이제
이제 광고 세팅에 이제 문제가 네. 없다면 사실 네. 이제 뭐 노출 클릭에 대한 그 우려가 없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광고 세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고, 네.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지금부터 계속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노출이나 클릭이나 전환율 관련된 그냥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뭐 사실 저희가 오늘 검색 광고를 좀 가지고 오긴 했는데, 이제 마케팅 학교에도 워낙 검색 광고 콘텐츠가 많다 보니까 네. 좀 그런 궁금했던 부분들은 좀 많이들 좀 해결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아마 이제 광고주 분들도 이제 그런 기본적인 거, 사실 뭐 저희가 오늘 했던 클릭률, 전환율, 체류 시간 개선 이런 부분들은 사실 많이들 이미 찾아보셨을 거고, 맞아요. 많이들 이미 교육을 많이 받아보셨을 법한 부분이라서, 이제 뭐 추후에 저희가 어차피 또 이제 이런 라이브를 진행을 할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뭐 매체에 관련된 부분도 괜찮고, 네. 아니면 뭐 업종별로도 괜찮고, 아니면 이제 좀 더 심화적인 부분, 네. 이제 그런 부분으로 준비를 해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때도 뭐 이제 꼭 오늘은 검색 광고로 문의 주시는 부분들을 정리해서 가져왔지만, 이제 뭐 배너 광고나 또 여타 매체에서 질문이 들어오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맞아요. 그 부분들을 정리해서 이제 다음 라이브 또는 뭐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준비한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